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골 젊은이라는 가마 이야기를 읽고 116 단계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골 젊은이 가마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도윤이 어머님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어령 선생님이 들려준 감동적인 이야기다.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한 젊은이가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봤다. 사장이 물었다. 요새 엄마의 몸을 만져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져보고 다시 오게. 그는 집에 가서 물을 따뜻하게 데워 대야에 부어놓고 밭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발을 씻어드렸다. 일을 해서 나뭇껍질 같이 굳은 피부에 살이 다 빠져 쪼그라진 엄마의 발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아, 어머님이 이렇게 늙으시다니. 그 모진 고생을 하신 것을 나는 잊고 있었구나. 나는 너무나 내 생각만 하는 불효자였구나. 그는 사장을 찾아가서 말했다. 사장님, 저를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취직을 그만두고 엄마를 옆에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 자네는 취직할 자격이 생겼어. 인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면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을 것일세. 어머님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할 테니 당장 나를 도와주게. 네, 박수. 잘 읽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이야기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한 젊은이가 취직하려고 면접을 보다가 사장님의 질문에 이제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엄마의 발을 씻기면서 자기가 불효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사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사장님이 이제 자격이 있다 하시면서 취직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네, 박수. 성준이 어머님 참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또 누가 요약하면?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골 젊은이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찾아가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사장님께서 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젊은이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2단계 요약하기를 말했는데 3단계에서는 이야기 속의 교훈 찾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가 어머님의 몸을 만져본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머님에 대한 효를 느껴보고 깨달으라고 하면서 하는 효를 중심으로 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네, 현정의 어머님께서는 이 내용이 효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가마 이야기 같다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교훈 찾기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님도 제가 말씀해 주시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젊은이도 참 그동안은 몰랐지만 이렇게 사장님이 던져준 질문에 자기가 효를 깨달은 것도 대단한 것 같고요. 사장님도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 같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면접을 본다는 거가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의 지혜로우심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성준이 어머님께서는 정말 사장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장님들의 이 마인드가 참 지혜롭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지혜롭게 이 젊은이가 어떤 효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3단계 교훈 찾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4단계는 이 이야기를 읽고 또 교훈을 찾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은 그 경험, 이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우 어머님께서 한번 이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포증을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너도 결혼해갖고 너 같은 똑같은 딸 한번 낳아봐서 키워오라고
예, 이제 와서 이제 딸을 키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기억이 나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 네, 박수.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엄마도 일을 하셨었는데 엄마가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밥도 다 해놓으시고 저는 이제 그것도 먹는다 안 먹는다 투정 부리고 이러면서 생활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막상 일어나서 밥을 해보고 이러니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엄마는 일까지 하시면서 그걸 다 준비하신 걸 생각하니까 엄마한테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박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주부가 되고 엄마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 친정 어머님이 생각이 났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5단계 각자 실천할 과제를 정하기입니다. 효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각자 한 달 동안 실천할 내용을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부도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현정이 어머니께서는 실천할 사항으로 매일 네. 전화를 네. 부모님께 해드리겠다 하는 실천할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 도윤이 어머님은 어떤 실천할 사항? 저는 이걸 읽고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날을 잡아서 아이들과 같이 손을 잡고 부모님을 찾아뵈는 것이 상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족끼리 회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지킬 수 있을 것만 정하겠습니다. 네. 도윤이 어머님은 첫째 주, 둘째 주 부모님을 찾아뵙도록 하겠다. 이것을 실천할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한 달 동안에 요 실천할 사항을 꼭 지켜서 효도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실천할 사항을 하고 그 다음에 6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확인하기. 다음 달 인성의 가족 모임 때는 본인이 실천할 사항을 정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오늘의 인성의 모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비디오는 고척중학교에서 최정호 선생님 지도로 어머님들이 실습을 하신 겁니다. 인성교육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들이 강의를 듣고 가정에서 실천을 하시는 건데 6단계를 하는 것을 어머니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비디오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읽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얘기 내용을 외우고 그것도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교훈을 찾아서 외치고 그 다음에 경험을 얘기하고 한 가지씩 할 일을 정해서 실천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이 6단계를 다 제대로 해서 100점 맞으려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훈을 찾아서 그걸 반복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에서는 교훈이 효도하라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모님을 생각하라, 부모님을 생각하라, 부모님을 생각하라, 부모님을 생각하라. 이게 반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을 한 가지 정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2가지만 제대로 하면은 이 인성교육은 제대로 되는 겁니다.